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당원 여러분, 그리고 민주당 대구시당 위원장 선거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마이뉴스 조정훈 기자입니다. 지금부터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위원장 선거 후보자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민주당 대구시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최하고 대구영국 인터넷 기자협회, 오마이뉴스, 뉴스민이 공동으로 주관합니다. 이 방송은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유튜브와 뉴스민 유튜브 그리고 오마이뉴스 페이스북을 통해서 동시에 생방송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 방송을 보시면서 질문을 올려주시면 후보자들에게 묻는 시간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후보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모두 3명의 후보가 등록을 했고 3명의 후보가 모두 참석을 했는데요. 사전에 추천한 순서대로 제가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대진 후보, 그 다음에 이진년 후보, 정종숙 후보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온라인 질문에 다음은 후보자들의 순서들을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후보자들의 먼저 기초연설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자 공통 질문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후보자가 상대 후보자를 선택을 해서 개별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개별 질문은 각 3분인데요. 3분 모두 한 후보자에게 질문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질문에 대한 답변 시간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매진말로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해진 시간 외에 모두 한 후보자당 2번의 찬스 시간을 쓸 수가 있습니다. 찬스 시간은 각 1분입니다. 질문 시간과 답변 시간은 정해져 있는데요. 질문 시간과 답변 시간 10초 전에 제가 종을 한번 치겠습니다. 그리고 10초 마지막 시간이 되면은 종을 2번 치겠습니다. 종을 2번 칠 때까지 말씀을 끊지 않으면 강제로 말씀을 끊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위원장 선거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대진 후보자부터 기조연설을 해주십시오. 기조연설은 각 3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당원 동지 여러분, 기호 2번 김대진입니다. 이번 대구시당 위원장 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합니다. 2022년은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가 동시에 있습니다. 우리 대구시당은 어쩌면 2021년 여름부터 2022년 여름까지 1년 동안 선거 열풍에 돌입합니다. 대구시당은 서둘러 우리 대구시당의 민주당의 미래를 준비해야 됩니다. 빨리 대구시당위원회 사무실을 이전해야 됩니다. 시당의 면모를 일신해야 합니다. 지역 청년당은 이 땅에 많은 노력을 해야 합니다. 청년 활동에 적극적 지원을 하고 정치적 훈련을 받게 해 미래의 인적 자산이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더 새롭고 더 힘차게 당원과 우리 지지자들을 위한 교육 연수의 기회를 획기적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청년, 여성, 노인, 소상공인, 직장인 등 여러 계층의 당원들이 필요한 정치적 지식을 쌓고 당의 정책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저 김대진 반드시 이러한 힘들고 어려운 책무를 완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당 민주당 대구시당을 구할 최적임자 저 김대진을 믿어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저 김대진은 최선을 다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년 후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의회 의원으로 일하고 있는 이진년 의원입니다. 당원과 함께 정의롭고 당당하게 기본에 충실한 저희 시당을 만들겠습니다. 수권 정당으로서의 대구시당의 위상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코로나 사태에 세계적 대처 능력을 보여준 정부 정책과 함께 발을 맞춰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시당이 함께 녹아내리지 못했습니다. 집권당의 대구시당이
당원들과 함께 소통하고 고민하는 가교의 역할이 되고자 합니다. 대구시당은 지역에 처한 현실을 직시하고 개혁과 변화를 통해 새로운 시대, 새로운 변혁의 물꼬를 트는 준비된 일꾼이 필요합니다. 시당의 주인은 당원입니다. 아주 진부한 얘기입니다. 예전부터 10년 전, 20년 전부터 당원이 주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당원은 주인이 되지 못했습니다. 당원과 함께하지 못하고 특정 정치인의 기계는 구태의원, 의연한 그런 옛날 정치는 이제 시대에 맞지 않습니다. 새로운 감각, 또 새로운 소통 방식, 새로운 정치 풍토를 당의 주인인 당원들과 가열차게 함께 하려고 합니다. 지금 대구시당은 대구시에서 저희가 앞으로 나갈 일이 정말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것과 원칙에 충실하지 못한 여러 가지 사안들 때문에 늘 소란스러웠고 시끄러웠습니다. 제가 대구시당 위원장이 되면 반듯하고 정의로운 대구시당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청년들이 기죽지 않고, 청년들이 욕먹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눈치 보지 않는, 그리고 청년다운, 나이가 많다고 청년이 아닌 게 아닙니다. 나이가 젊다고 청년인 것도 아니죠. 함께 더불어서 대구시당의 위상을, 수권정당의 대구시당의 위상을 세울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죄송합니다. 정정수 후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대구시당 위원장 선거에 출마한 기호 3번 정정숙입니다. 저는 지난 총선에서 비례대표 후보로 선출되었습니다. 이번 민주당의 비례대표 선출 과정은 그야말로 시스템 선거였고 당원들의 참여로 어떤 때보다 공정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 당원들의 지지로 선출된 비례대표 후보인 제가 대구시당위원장에 출마하여 당에 헌신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시당위원장이 되면 우선 원활하지 못한 중앙과의 통로를 개설하겠습니다. 현재 중앙당의 TK 특별위원회만으로는 민주당 내에서 대구 경북의 이해와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습니다. 상설적인 기구를 새로 선출될 당대표께 적극 요구하여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당원들이 어떻게 하면 더 소통하고 의견 수렴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당원 배심원 제도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직책을 갖고 있는 분들의 몇몇 분들의 민주당이 아니라 함께 어우러지는 우리의 대구 민주당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는 지역위원회의 활성화입니다. 시당의 근간인 지역위원회의 활동력은 곧 대구 민주당의 외연 확대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지역위원회 교육 홍보 사업에 시당이 적극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당원 여러분, 기호 3번 정종숙 진심을 다해 대구시당을 새롭게 가꾸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 분 모두 비교 연설을 들어봤습니다. 다음은 공통질문, 첫 번째 공통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 방송을 지켜보고 계시는 지금 시당위원장께서 앞에서 계신데요.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선 민주당 대구시당에 대한 평가를 후보들 각 나름대로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현 후보부터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앞전 우리 시당위원장님 너무 잘해주셨는데요. 사실은 뭐 아무리 잘해도 그런 말이 좀 시체말로 밀접하자 본전이다. 잘해도 욕먹고 못해도 욕먹는 자리. 그래서 되게 어려운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여건들이 상대적으로 좀 좋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시당의 선대본부를 꾸리지 못한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도 있었고 공천할 때마다 잡음이 생겨서 너무 시끄러운 상황들이 자꾸 생겨나고 그래서 이거는 뭐 누구 개인의 문제나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시스템이 정비되어 있지 않은 문제다. 그래서 시스템은 좀 정비가 되고 하면 저희 시당도 훨씬 더 좋은 모습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들이 좀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참고로 이번 답변은 1분 30초까지 가능합니다. 다음은 정정숙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남치루 시당위원장님 계실 때 제가 대구시당 여성위원장을 맡아서 활동했었습니다. 남치루 시당위원장님께서는 항상 여성위원회 활동을 지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타 시당위원장님보다 굉장히 민주적으로 저는 시당을 운영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 1회를 통해서 대구 시민에게 민주당을 알리고 또 당호인 단비라는 걸 제작을 해서 당원들과 함께 소식을 또 서로 알리고 또 지역 현안에 대해서 같이 함께 공유하는 그런 역할들을 저는 무난하게 그렇게 하셨다고 봅니다. 다만 좀 아쉬웠던 점은 지난 총선 때 선거기획단이나 선거대책본부를 구성하지 못해서 어떤 그 공통의 정책이나 지역 이슈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점은 좀 아쉽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김대진 후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2년 동안 혹은 3년 동안 지역위원장 활동과 시당위원회 상무위원으로서 남치루 시당위원장의 활동과 대구시당의 전반적인 시스템을 잘 파악해왔습니다. 현재 남치루 시당위원장이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시당이 가지는 그 제약적 요소를 끝내 돌파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예를 들면 현 시당위원장이 서울의 회의, 중앙당 회의나 국회에서 열리는 중요 회의가 있을 때마다 자비를 들여서 갑니다. 예, 그러한 시스템이고 또 우리 12,000명, 권리당원 8,000명 당원들 앞에서 경조사가 발생합니다. 경조사 항상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또 자기 돈을 들여서 자비를 들여서 경조사 또 인사치를 합니다. 이러한 시당위원장 막중한 소임에도 역할과 자기가 그런 역할을 하기 굉장히 역부족이 많습니다. 그러한 것을 많이 봤고 또 자기 비용을 치러서 2년 동안 헌신해 왔습니다. 또 현재 시당이 처한 위기는 아까 제가 옹기다는 그런 시당 옹기다는 말씀도 드렸다시피 묵묵히라는 시당 당직자 이런 시스템 전체 바꾸려면 옹기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제가 지역위원장 시당 상무의 한 사람으로서 남치루 위원장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동안 분명히 당원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2년 동안 지켜봤습니다. 다만 우리 대구 시당이 산적한 난제들을 해결하는데 상당히 미흡했다는 점을 지적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세 후보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대구시당은 지난 2018년도에 지방선거에서 역대 가장 큰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그렇지만 지방의원들의 일탈도 상당히 많았는데요. 지방의원 활동에 대한 지원도 상당히 부족했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각 후보들의 견해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질문에 대한 답변도 1분 30초입니다. 먼저 정종숙 후보부터 말씀해 주시죠. 네, 지난 2018년 지방선거는 사실은 검증되지 못한 후보들이 우죽순 공천을 받아서 출마하면서 빚어진 그런 사건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엄격하고 공정한 공천 과정을 시스템화하겠다는 말씀을 제가 이미 문자로 당원님께 드렸고요. 또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는 당선 이후에 지방선거에 당선된 지방의원들에 대한 교육, 의정활동에 대한 교육이 지속적으로 전문적으로 좀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아닌데도 그 특기에 들어가서 일을 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숫자에 굉장히 민감하지 않는데 예결산 특위에 배정이 돼서 예결산 심의를 하게 되면은 이거 뭔가가 또 혼란이 생기고 또 다시 공부를 해야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시당위원장이 되면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전문가 초청 교육, 그다음에 사례 연구 간담회, 그다음에 또 지금 갈등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 갈등 조정에 제가 적극적으로 시당이 개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진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총선 과정과 결과에 대한 냉정한 평가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지난 4월 13일 날 총선 후보 달서구병 지역위원장으로서 달서구병 지역 후보로서 참전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습니까? 결과는
지역주의 광풍, 진영주의 논리에 의해서 대구 시민의 민심을 마음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인해서 통렬한 반성이 따라야 된다. 그렇지만 대구시당과 당시의 모든 후보들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김부겸 각 후보들, 그러니까 각 지역의 총선 후보들 힘을 합해서 대구를 구하고 선거에 앞서 코로나19 그런 사태 지방 중앙에 가서 지원을 예산을 요청하고 그러한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럼에도 결과는 대구 시민의 마음을 얻지 못했습니다. 대구시당은 앞으로 이러한 선거를 지휘하는 조직적이고 역동적인 살인부가 되어야 되고 우리 당원님이 지적하는 공천 시스템보다 좀 더 지원을 확실히 하는 후방 경창 기지처럼 되어야 합니다. 선거는 시민의 마음을 얻는 전쟁입니다. 적절한 후보, 적당한 후보, 적합한 후보와 함께 시당이 해야 할 역할은 분명합니다. 2022년은 어쩌면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가 동시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1년 동안 선거 혈풍에 휩싸이겠지만 대구시당은 굳건히 자리를 잡고 그에 대한 지원을 충실히 하고 전력을 다해야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년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저희가 지방의회에 많이 진출하게 되면서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여러 가지 많이 생겨서 심려를 끼쳐드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저는 개인적 의원 하나하나의 개인적 문제라기보다는 저희가 이제 집단적으로 우리 시당이나 같이 교류하고 협력하지 못한 그리고 또 준비되지 못한 그런 탓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정정수 후보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누가 시당위원장이 되든지 흔들림 없는 공천 시스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저희 의원님들께서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진출해야 된다라고 보고 그렇게 분명히 지원을 할 텐데 그 의원님들을 어떻게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되냐. 의회 정치를 적극적으로 시당에서 지원을 해야 됩니다. 정책실 내에 의정지원팀 그리고 제가 시의회에 가서 일을 해보니까 그 입법팀 전문위원실이 있어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들을 뒷받침해 주니까 훨씬 더 정책도 그렇고 일이 수월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역할들을 우리 대구시당에서 서포팅하는 역할, 우리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정책과 민주당의 이념과 이런 모든 것들을 정책에 담아낼 수 있는 교육들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거를 정책실을 조금 더 폭넓게 전문 인력을 함께 할 수 있는 인력을 지원을 해서 의정 지원의 정책 개발이라든가 서포팅 역할을 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도 하나는 매월 우리 지역에서 저는 현장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당원들을 만나는 그 지역 정책 세미나 이런 것들을 계속해 나가는 게 우리 수준들을 높여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마지막 공통 질문 세 번째입니다. 네, 각 후보의 두 번째까지 질문을 다 잘 들었는데요. 사실 공통 질문에 대해서 각 후보들에게 질문이 무엇이다 이렇게 먼저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후보들이 답변하는데도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이번 마지막 공통 질문도 사실 질문이 무엇인지 후보들은 잘 모르실 겁니다. 세 번째 공통 질문은 이번에 선출된 대구시당위원장은 다음 대통령 선거 그리고 지방선거를 대구에서 진도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선과 지방선거를 대비한 자신만의 시당 운영 계획과 비전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김대진 후보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 2018년 우리 민주당 대구시당이 큰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여러 이제 각 지역에서 활동하는 지방 의원님들의 활동이 상당히 돋보였지만 그의 약간 보면적인 그런 부정적인 어떤 그런 행위도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시당은 지방선거를 지휘하는 막중한 정책을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재 활동하고 있는 기초의 당원님들의 역량과 그러한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공통적인 그런 부분을 찾아가지고 다양하게 진행해야 됩니다. 그러나 현재 이것을 실행하려면 그 예산 확보에 대한 그런 방법론적 내용이나 방향이 좀 소홀합니다. 현재 정당법상 우리 시당의 당직자는 5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강구하기는 상당한 부담이 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점을 반드시 개선하고 또한 정치안법, 다음 당규, 시장의 예산 운용에서 그러나 많은 제약을 받고 있지만은 지역 시장의 발전을 위해서 재정 봉건적 요구와 자율권을 시도해 볼 생각입니다. 유명 프로그램 강사가 아니라 우리 당원에 바로 필요한 그러한 부분을 개선시키려고 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년 후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지역에서 대통령 선거나 지방선거를 치러보면 가장 안타까운 부분들이 탑다운 방식, 그러니까 이제 협의되고 논의되지 않기 때문에 화합을 못하는 거, 저는 그게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전보다도 훨씬 더 그 열린 우리당 때나 이럴 때 저희가 기억을 해보면 주변 여건들이 훨씬 더 어려웠을 때도 저희가 정말 즐겁게 응집해서 잘 치러냈었거든요, 대통령 선거도. 근데 지금은 오히려 조건이 좋아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선거는 저는 정말로 즐겁고 신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원이 참여하는 정치. 그래서 지역위원회가 우리 지방선거, 특히나 우리 다음 정부로 저희가 다시 또 이제 이뤄내야 될 텐데, 지역위원회별로 선대본을 꾸리는 것도 괜찮겠다. 그래서 다양한 방식들의 선거 대책 본부들이 나와주고, 그 선거 대책 본부 내에서 특정한 사람들이 책임을 나눠가는 게 아니라 우리 당원들 한 분 한 분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역량을 가지고 그 지역위원회에서 선대본부로 그렇게 뛰어들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대선 때도 보면 지역위원회와 소통이 잘 되지 않아서 각자 서로 소원한 부분에 있어서 응집되지 못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기본부터 충실하게 되면 이런 문제는 저는 바로 정리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병숙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민주당의 첫 선거를, 그러니까 그때는 제가 이제 아주 어렸을 때였는데 도왔을 때가 그때가 이제 대학교 4학년 때였는데, 그때는 선거 공보물을 제대로 돌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밤에 2인 1조 해가지고 대문에 몰래 집어넣고 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세월이 흘러서 우리 이제 명함을 줘도 아무도 찢지 않습니다. 그리고 욕 안 합니다. 오히려 격려를 해주고 가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변화가 없다 하더라도 그때 그 시절을 생각하면은 시간이 흐르면서 많이 변화했습니다. 대구는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시민들의 이런 변화 의식 속에 우리 대구 민주당은 과연 얼마나 변했는가를 한번 되짚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대선 대비는 대구에서 얼마나 지지율을 높이냐의 문제인데요. 저는 그래서 대구 민주당의 정책 역량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책 역량을 강화를 하고 이것을 끊임없이 시민들에게 알려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힘들겠지만 더불어민주당에 있는 민주연구원의 분원 설치 강력하게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변인실 설치하겠습니다. 지역민과 소통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로써 공통질문 다 끝났습니다. 좀 마음 좀 편하게 가지시고요. 그래도 많이 안 편하실 것 같아요. 네, 이제부터 더 치열해지는 시간입니다. 각 후보자 간 개별 질문 시간인데요. 토론 주제는 자유입니다. 각 후보자당 상호 질문을 할 수 있는데요. 후보자당 기회는 3번씩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은 30초, 답변 시간은 1분입니다. 또 재질문 시간은 1분, 그리고 답변 시간은 30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진년 후보부터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질문해요? 저 김대진 위원장님한테 질문 하나 드릴까 합니다. 김대진 위원장님, 저는 이제 지역위원회에서도 가끔 자주 뵙고 했는데 사실 이제 소통하는 방식의 문제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예. 질문은 30초 더 예.
질문 끝나면 아니 질문 할까요? 질문은 30초, 답변은 1분 하실 수 있다고요. 그땡친 거죠. 그래서 20초에 땡쳤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소통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끊어져가지고 다시 한번. 아니 우리 위원장님 어떤 식의 방법으로 소통을 하실 건지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현재 그 우리 대구 시당 특히 그 지역위원회 활동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 시당이 현재 당직자 5분 계시고 지역위원회 아시다시피 더 합니다. 조건이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서 이렇게 당원과 소통하는 그런 게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그렇지만은 저는 나름대로 달서구병 상무 지역위원회에서 달달이 그 매월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오히려 이준현 의원을 못 뵀는데요. 지금 의견 활동이 아무리 바빠도 그 지역위원회 활동에서는 그런 걸 좀 빠지시면 안 되지 않을까요? 제가 건의드립니다. 앞으로 좀 충실히 좀 나오시길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저도 제 질문 하셨습니다. 제 질문 했죠. 아닙니다. 그 질문 끝났습니까? 지금 이 토론 시간에 대해서 조금 잘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토론 기회는 3번 있습니다. 어느 후보에게 질문하든 내가 3번을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답변도 할 수가 있는데 한 후보에게 3번 연달아 질문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질문 시간은 30초이고 답변 시간은 1분입니다. 그리고 재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재질문 시간은 1분이고 답변 시간은 30초입니다. 자, 이진열 후보 다른 후보에게 또 질문하시겠습니까? 그러면은 이진열 후보는 여기서 질문을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정숙 후보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 후보님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그 당원들 단톡방이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그 고소 고발건이 있다 하던데 그 고소 고발건은 어떻게 해결이 됐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 지난 27일 날 입장문을 상세하고 논리적으로 말씀 올렸습니다. 거기에 핵심은 뭐 내용이 논리적이고 그런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철저한 시당의 발전을 위해서 화합한다하는 그런 취지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또 제 실명을 거론해서 오히려 단톡방에 올리고 그러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도대체 당의 화합과 발전을 진정으로 위한다면 앞으로 우리가 어깨와 어깨, 손과 손을 잡고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하실 수 있습니다. 이진련 후보께 묻겠습니다. 지금 2022년 대선을 우리가 앞두고 있고 그 다음에 지방선거까지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집권 여당으로서의 어떤 시당의 역할과 의무가 있는데 이것을 그 시의원께서 어떻게 감당을 하실 건지 묻고 싶습니다. 네, 그 질문이 굉장히 굵직하고 커서 시의원이 제가 시의회에서 일하고 있는 그 의원의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대구에서는 집권 여당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야당인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이 쉽지 않고 그리고 저희가 예전 같은 경우도 기억을 해보면 물인증원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굵직굵직한 사업들을 우리 정부에서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대구에 선물처럼 축복처럼 계속 이렇게 나눠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구 시민들은 그걸 인식할 계기도 없고 언론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 때문에 계기도 없고 그리고 또 공을 그 다른 당에서 가로채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너무 안타깝죠. 제가 예전에도 그 무거운 서류를 들고 총리실 다니면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는 시민들한테 어필되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시의회에서도 목소리를 계속 내겠습니다. 간절하게 치열하게 목소리를 계속 내서 민주당이 살아있다, 민주당답게 잘하고 있다는 것을 계속 보여주는 것들이 시민들한테 어필되지 않는가, 그게 준비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할수 있죠. 저 김대진 후보께 또 한번 묻겠습니다. 이제 그 지방선거가 있잖아요. 곧. 그래서
그 지방선거 공천, 공정한 공천과 관련해서 혹시 그 후보님께서 갖고 계시는 보관이 있으신지, 제가 알기로 이 고소고발건의 시발점은 지방선거 공천 문제였다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자꾸 그 내용을 모르시면서 고소고발 말씀하시는데 그 윤리심판의 모든 자료와 그 상세하게 되어 있고 입장문에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것이 왜 그 지방선거 공천하고 또 관련된다고 말씀하시고 또 앞으로 그 당의 발전을 위해서 그런 부분을 좀 표현은 자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책 토론이나 그런 부분이 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공정, 엄정, 투명, 그 당시에 2018년 공천은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당이 비약적으로 발전했습니다. 50명의 당선자를 냈습니다. 비약적인 선거였습니다. 거기에 대한 물론 공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에 대한 평가는 앞으로 현재 시당 체제 혹은 다음에 다가올 시당 체제가 철저히 분석하고 또 반성, 검토를 통해서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 방송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질문을 좀 많이 보내주시면은 그 질문을 소개를 해드리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대진 후보께서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최근 대구의 원로라는 그 이강철 선생님이라는 분이 우리 현재 그 시당의 권리당원분들한테 매분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이것은 그 수렴청정 석정왕 철퇴호 같은 행위 아닙니까? 이에 대해서 이 정정 후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오래된 원로 당원분께서 후배가 시당위원장에 출마한다니 도와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못하는 거가 우리 대구 민주당인지 제가 한 번 더 묻고 싶고, 오히려 이런 선거전에, 대구시당 선거전에 당대표 후보를 끌어들이고, 그러니까 이런 거가 오히려 전 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대표와 시당 선거는 분리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답변하겠습니다. 2020년 3월에 그 중앙위원에게 그 메시지가 보내졌습니다. 그 메시지의 내용이 당원도 아닌 분이 그런 메시지를 보내고 여성 예비 후보 험지에 신청했는데 여성의 영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험지에 신청한 그런 후보를 지원하는 그런 불법적 행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이 무슨 원로의 행위입니까? 이제 대구 시당은 그런 지점에서 분명히 탈출해야 됩니다. 그런 역할을 하지 않는 이상 우리 여기 대구 시당이 어디 식민지입니까? 그런 태도, 구태 반드시 탈피해야 되고, 오히려 제가 정정수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그 이강철 선생님께 용태를 건의하실 용의가 없으신지요? 너무 위험한 수인데 제가 감히 한 개인의 정치적인 인생을 용태하라 마라 어떻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거는 그분이 알아서 결정하실 겁니다. 그리고 정정할 사항이 있습니다. 어떤 후보든지 간에 어떤 분야에서 본인이 판단해서 본인이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비례대표 후보 때 취약 분야가 있었고 여성 분야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내가 정치적인 판단을 해서 정무적인 판단을 해서 어느 분야에 내가 서류를 신청을 하면은 유리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내지 않습니까? 거기에 여성 남성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민주당을 특히 대구시당을 정말 잘했을 거 이 험지에서 이끌어오신 여성 당원 동지 여러분께 정말 경의를 표합니다. 많은 피와 땀이 흘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상황에서 오히려 분명히 시당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정리되지 않고 어떻게 시당을 이끌어 나가실지 정말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점이 그런 입장입니다. 네, 찬스 쓰겠습니다. 네. 저는 김대진 후보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슨 이야기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대구 민주당의 그 역사와 발전은 여성 동지뿐만 아니라 모든 당원들이 애쓰고 닦아온 결과물입니다. 거기에 그러면
정당에 가입해서 취약 분야의 원서 서류를 신청한 게 그게 무슨 죄입니까? 자격이 될 만하니까 원서를 냈고 또 공천심사위에서 공정한 심사를 통해서 제가 선출이 됐고 또 거기에 중앙위원 투표에서 경선을 했습니다. 저는 이런 과정들을 그러면 무시한다는 얘기십니까? 답변을 주셔야죠. 찬스. 예, 찬스였기 때문에 답변한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아직 한 1분 다 썼어요, 제가. 네, 질문을 다 하셨습니다. 저도 찬스 안 쓰겠습니다. 네, 찬스 쓰십시오. 세번 다 질문했는데. 그러니까 한 후보에게 아니, 2번 쓰고 찬스 한 번 있고. 네, 또, 예. 어쨌든 찬스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저 이진현 의원님 예. 지금 그 아까 네. 저에게 지역위원회 뭐 저희고 소통이 부족하니 뭐 아마 그걸 좀 완곡하게 표현하신 것 같아요. 제가 좀 뭐 부족하다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제가 잘못 들은 것 네, 같아요. 못 들으셨어요. 네, 그럼 사과드립니다. 예, 그렇다면 그 이진현 의원님도 앞으로 네. 그 시정 그런 활동에 매우 바쁘시지만 그런 바쁘신 분이 이렇게 중차대한 그 시당 그 운영을 어떻게 하시려고 지역위원회 활동도 떠마신 분이 무슨 그 여기 큰 감투라고 시당위원장에 어떻게 그래 도전하셨습니까? 물론 도전에 그런 용기에 대해서 정말 찬사를 보냅니다. 그 말씀이 약간 뭐 곡해되는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지역위원회 활동이 뜸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제가 사실은 저희가 자꾸 여기서 이제 그런 감정적인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아서 웬만하면 안 하겠다고 생각했었는데 제가 위원장님 굉장히 존중하고요. 위원장님한테 전화도 많이 드리고 했는데 사실은 좀 어긋나는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저는 시의회에서 이때까지 여지까지 휴가도 없이 사실은 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지역에서 민주당의 의원으로서 처음으로 5명이 진입해서 모든 사람들이 저희를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치열하게 또 열심히 일을 해서 민주당의 위상을 시의회에서 높이는 길이 저는 민주당을 위하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단순하게 그냥 갑자기 질문이 너무 오느라고 그렇게 던지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 안 해주셨으면 참 좋겠고요. 저희가 모범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저희끼리 뭐 자중질환이 일어나거나 이러면 안 됩니다. 저희는 대구에서 민주당의 간판이고 얼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안타깝지만 답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아까 찬스 쓰겠습니다. 몇 분이죠? 좀 전에 찬스를 쓰셨습니다. 아니, 제 찬스가 있다고. 좀 전에 쓰셨습니다. 썼어요. 예. 지금 상호 토론을 하면서 굉장히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좀 비방성 발언 좀 삼가해 주시고, 아니, 예, 해명은 어쨌든 해명은 또 다음 상호 토론이 계속 진행이 됩니다. 상호 토론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앞으로 2번 더 남아 있으니까요. 충분히 질문하시고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굉장히 지금 열기가 지금 굉장히 그렇습니다. 자, 이번 상호 토론은 정종수 후보부터 또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또 질문을 네, 질문하고 또 답변할 수 있습니다. 예. 저만 계속 질문하는 것 같은데 아까 이준련 의원께서 기조 발언에서 시당이 늘 시끄러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사실 당은 좀 시끄러워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 좀 시끄럽다가 또 합의가 되고 또 조정이 돼서 또 조용하다가 또 시끄럽고 그런데 사실 요즘 시당위원장 선거를 앞두고 굉장히 당원들 사이에서 시끄럽습니다. 그 시끄러운 한가운데 사실은 또 후보님이 계시고 그래서 여기서 좀 한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끄러운 거 좋죠. 어떤 시끄러움이냐가 되게 중요한 거고요. 제가 아까 전에 기조 연설은 아니지만 말씀드렸을 때 시끄럽다고 얘기한 거는 기억을 다들 하시겠지만 지방선거 공천권 관련해서 아까 전에 우리 정경수 위원장님께서 김대진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그때 기든 아니든 여러 가지 이해관계나 이해도가 서로 좀 달라서 문제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 시끄러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시끄러움의 중심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시끄러움의 중심에 김대중 위원장님도 가열차게 동참하고 계시고 또 정종수 위원장님 더 가열차게 동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때까지 저희가 시당위원장 선거나 여러 가지들을 하면서 이렇게 이슈가 된 적이 사실 많이 없는데 이거는
또 저는 건강하고 긍정적인 시끄러움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비난하거나 비방하거나 이런 것들은 뭐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우리가 발전적인 방향으로 민주당의 성장을 위해서, 민주당의 발전을 위해서 시끄러워지는 건 저는 거기는 굉장히 공감합니다. 예, 계속 질문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을 안 지켜주시면은 그 시간이 지나면은 소리를 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가급적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문하시겠습니까? 예, 정 교수. 세 번 다 했지 싶은데 또 지금 아니, 지금 상호 토론은 계속 진행이 됩니다. 네. 이제 그만하시겠습니까? 네. 그러면은 또 우리 그 김대진 후보께서 할 말이 상당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김대진 후보께서 뭐 어떤 답변을 하시든 질문하시든 쓰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 그또 정종수 후보님께서 4.13 후보에 나온 총선 후보들이 그 공천 과정에서 공정하지 못하고 투명하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그 시당위원장이 되시면 그 중앙당과의 소통, 중앙당을 신뢰하고 또 중앙당의 개선점을 요구해야 되는데, 대구 지역 험지 중에 험지에 나온 총선에 나오신 분들을 그 자격 시비를 방금 하셨어요. 지금 정정수 후보님께 묻는 거는, 여쭙고 싶은 거는, 어떻게 총선에 그래 고생하신 그 후보자님들 지금 지역에 계시는데, 아까 방금 그런 말씀 하셨습니다. 지금 기억 안 나실려나 모르겠는데, 저는 아까 들었기 때문에 바로 답변을 하려고 하다가 지금 찾고 있었습니다. 예. 어떻게 그런 중앙당 그런 시스템도 지금 신뢰하지 않는 분이 무슨 앞으로 올고 지방선거 시스템을 논하십니까? 예. 제가 지금 누구랑 토론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테이프를 다 돌려봐도 좋겠습니다. 저는 4.13 공천과 관련해서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밝혀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이야기한 것은 2018년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때 공천을 우후죽순 하는 바람에 그러니까 좀 잡음이 많았다 이야기를 제가 드린 거고요. 4.13 공천과 관련해서는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풀기 바랍니다. 예. 네, 그리고 저는 아까 모두 발언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중앙당의 이번 그 비례대표 선정과 관련한 공천 시스템은 엄청나게 공정했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중앙당의 공천 시스템과 비례 후보 대표는 엄청 공정하고 엄격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과정에서 나온 그 불거진 아까 지적한 그런 그 당의 인사가 당의 중앙위원회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그런 증거가 있습니다. 예, 저는 증거 없이 말하지 않습니다. 예, 그런 이런 신뢰도를 무너뜨리는 이러한 부패 정치는 이 대구 시당에서 반드시 물리치고 철퇴를 내려야 됩니다. 또 답변할 수 있나요? 예, 저는 왜 이런 질문을 자꾸 저에게 던지는지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누구나 선거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지금 김대진 후보 선거는 누가 도와줍니까? 도와주는 사람 없습니까? 선거를 선의해서 선거를 도와주는 그런 형태도 못하게 하면 이게 무슨 민주주의고 이게 무슨 올바른 선거제도란 말입니까? 이거에 대해서 도와준 분이 왜 비판을 받아야 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당대표가 도와준 것도 아니고 원내대표께서 도와준 것도 아니고 저를 지지하는 선배님께서 도와주신 건데 그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되는 겁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그 이진현 후보가 좀 조용하신 것 같아요. 이진현 후보에게 질문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문이 참 어렵네요. 우리 정성수 후보님께 제가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터뷰를 보니까 저는 사실은 구태정치라고 생각합니다. 특정 정치인을 자꾸 언급하면서 하는 거는 참 구태한 거다.
각자의 목소리를 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인터뷰에 제가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중앙하고 소통이 있었다. 이진현 의원은 그런지 모르겠다. 제가 잘못 본 건지 오 기사인지 모르겠는데 예, 그건 어떻게 되는 건지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그 중앙하고 소통이 있었다라고 제가 그 문자나 제가 뭐 다른 사람에게 말한 적은 없습니다. 기사에 봤어요. 그 기사는 그 기자의 마음이기 때문에 제가 관여할 바는 아닙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은 제가 드리기가 힘들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모두반에도 얘기를 했겠지만 제가 만약에 시당위원장이 된다면 중앙과 소통할 수 있는 통로 채널을 마련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뭐 중앙하고 저하고 뭔가에 소통이 있었던 그런 거는 아닙니다. 예. 대답이 됐습니까? 아니요, 그러면 그 기사는 오보라는 말씀이신 거죠? 기자님께서 잘못 쓰신 거. 그 기사를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확인 한번 해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다른 분에게 질문 안 하시겠습니까? 네. 김태승 위원장님한테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시당위원장이 되면 누군가 세 분 중에 한 분은 시당위원장님이 진짜 본인에게 딱 되실 텐데요. 저도 그렇고 우리 세 분 중에 한 분이 되실 텐데 위원장님, 시당위원장님이 되시면 정종수 후보님 그리고 또 저 어떻게 함께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보셨는지. 왜냐하면 늘 1인 독재는 아니다. 우리 시당위원장님 계셔서 독자적으로 이제 그 한 분의 시당위원장님 스타일대로 가는 경우가 되게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해 나가실 건지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저는 이 토론회에 와서 후보들이 지금 아까 이진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저는 현재 당선을 위해서 현재 최선을 다하고 매진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 후보들에게 뭐 농공 행상을 하십니까 지금? 지금 그 이야기를 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말씀드려도 되나요? 그 질문의 요지를 자꾸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시당위원장님 되신 것도 아닙니다. 농공 행상 하실 자리도 아니고요. 감히 그걸 입에 올리시는 게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시당이 늘 그런 식의 형태로 왔기 때문에 어떻게 다른 진영에 있는 사람들을 품어낼 것인가에 대한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감히 여기서 농공행상이라니요. 기본적으로 마음에 그런 거 두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제 이 이번 총선 과정을 겪어서 너무 힘든 과정을 겪어왔기 때문에 민감하십니다. 예, 너무 힘든 과정을 겪어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그 당원님들과 소통을 통해서 총체적인 반성이 따라야 됩니다. 따르고 난 다음에 당의 개혁을 어떻게 시스템 운영, 심도 있는 어떤 그런 대책이 세워져야 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네, 상호 토론이 굉장히 치열한데요. 한 번 더 남아 있는데 한 번 더 할까요? 아니면 여기서 멈추고 다른 온라인 질문으로 넘어갈까요? 계속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질문에 대한 답을 안 하고 다른 말은 하기 없기 이런 거 하면 좀 좋겠어요. 아니요, 이게 지금 이제 학교도 아니고 무슨 네. 정치 활동에 무슨 정답이 있습니까? 모든 그 어떤 관점을 안고 답을 찾아 나가야 하는 과정. 물론 이제 그렇긴 한데 답에도 정답이 있습니까? 그렇긴 한데 우리 후보들께서 지금 상호 토론이 자칫 잘못하면은 상대방에 대한 이신공격으로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후보들끼리 제가 말씀드린 건 인신공격이 아니라 벌써 모 후보께서 지금 현재 저에게 밖에서 떠도는 루머를 가지고 현재 정책 토론에 들어오셨어요. 그러니까 밖에서 나오는 루머가 아닌 우리 지금 토론은 이 자리에서 우리가 정말 민주당을 위해서 어떻게 나아가는 게 필요한가, 민주당의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더 중요한데 상호 비방성 지금 질문과 대답을 하신다면 끝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 상호 토론이 한 번 더 있긴 한데 더 해야 될지 아니면은 여기서 멈춰야 될지 사실 좀 고민이 되거든요. 예, 아니 그 상호 비방은 제가 제일 많이 당한 것 같은데 제가 김대진 후보께서 아까 제가 그 공천과 관련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4.13
공천과 그 총선과 관련해서 저는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한 것은 2018년 지방선거 이야기였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 그러면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상호 토론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고요. 마지막에 그 후보들이 마지막에 할 수 있는 발언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에 발언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청소년 청년 당원에 대한 육성 방안이 무엇이냐 이런 질문이 왔는데요. 사실 민주당 당원들이 이제 상당히 이제 고령화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청소년에 대한 정책 공약이 없다 이런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 먼저 김대진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으로 어렵습니다. 현재 그 대구시당이 여태까지 이래 이끌어온 게 기적이었습니다. 그것은 당직자와 시당위원장 당의 지도부가 정말 헌신과 노고를 해왔던 그 부분은 정말 찬사를 보냅니다. 하지만 오히려 또 묻고 싶습니다. 이 당 시당 자체의 그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에서 중앙당과의 소통이라 그러지만 현재 대구시당이 처한 위치는 정말 열악합니다. 중앙당 하는 분들은 시당에 대해서 전당대회용으로 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러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부분 그런 게 개선돼야 되고 아까 제가 기본 그 말씀 공약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현재의 시스템 즉 청소년이나 청년 부분을 육성하려는 것은 교육 연수 프로그램을 제가 방금 제시했습니다. 그것을 확보하려면은 장소를 옮겨야 됩니다. 즉 환경을 바꿔줘야 됩니다. 즉 도심이라든가 어떤 적절한 위치에 1층과 2층 등 공간을 활용해서 장애인 당원님들에게도 배려하는 그러한 공간을 확보해야 청년 당원과 또 지역 시민사회 여러분들과 긴밀히 소통하는 그런 네트워크가 달성됩니다. 현재 이러한 KTX 역에 가까운 이러한 시당 위치 구조로서는 어떠한 것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당원님께 간곡히 건의하고 호소드리는 것은 반드시 환경을 바꿔서 우리가 다음 지방 대선과 지방선거에 대구에서 반드시 성과를 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년 후보 답변해 주시죠. 네, 저는 김대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당사 이전을 해야지만 가능하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지 못하고요. 저는 지금 청소년 정치 아카데미 그러니까 지역에서는 청소년 정치라고 써도 굉장히 거부감이 있어서 청소년 리더십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저희가 이제 청소년들한테 해야 될 것들은 뭐냐면 민주당의 대구시에 집권당에 민주당이 있다는 거 존재를 알려주는 그런 사업들부터 또박또박 천천히 시작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청소년 정치 아카데미를 몇 차례 그 시의원으로서 만들어냈는데요. 보면 이 친구들이 정치에 관심이 없거나 그래서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저희가 집권당이 뭔지, 집권당의 대구시당이 어디에 있는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가서 내가 논의해도 되는지, 내가 함께 해도 되는지 궁금한 것들은 많은데 저희가 그 친구들한테 어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청소년 정치 아카데미에 대한 굉장한 애정이 좀 있고요. 지금 제가 하는 아카데미 정도의 수준이 우리 시당으로 만약에 옮겨온다고 하면 훨씬 더 높은 퀄리티의 그 아카데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소년 정치 아카데미를 지금 제가 하고 있는 형태보다 훨씬 더 격조 높게 만들어서 이 친구들이 민주당에 대한 인식을 그리고 지금 우리 집권정당, 집권당의 위상을 같이 고민하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내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경수 후보님 말씀해 주시죠. 예. 제가 여성위원장으로 있을 때 민주당 최초로 여성 정치학교를 개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이렇게 했었는데 상반기 때 할 때는 당원들이 주로 참가를 했고 하반기 때는 신입 당원들이 20명이 넘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우리가 여성 인재 개발도 하고 그 다음에 지도자 양성도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시당위원장으로 나서면서 청년 정책과 관련해서는 청년 정치 아카데미를 개설하겠다는 것을 제가 공약으로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겠다. 이것은 곧 민주당의 외연 확대와도 직결되어 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얘기가 되고 논의가 되는 정책들을 적극 반영해서 시당에서 행하겠다라는 것이 저의 공약이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이제 그 선거 연령이 18세로 낮아졌었습니다. 투표 연령이. 그래서 생애 첫 투표를 하는 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선거와 투표와 관련된 교육을 하겠다라고 저는 이미 공약에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시당위원장이 된다면 이 두 가지 교육은 꼭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끝난 이후에는 후속 모임까지 진행시키는 걸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올해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는데 민주당이 대구에서는 단 한 명도 당선자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구시와의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이냐. 작년까지만 해도 대구시와 예산정책협의회를 가졌고 대구시 발전을 위한 많은 노력도 했었는데 올해는 국회의원이 없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가져오는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다, 이런 지금 고민도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홍일학 전 의원이 대구시 경제부시장으로 갔기 때문에 대구시와 민주당과의 가교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도 있는데요. 우리 각 후보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이진현 후보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선에서 저희가 한석도 이제 가져오지 못한 거에 대한 통렬한 반성과 비판이 있어야 됩니다. 너무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의원님, 국회의원님들께서 계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 대구시 의회에서 우리 독수리 오영재라고 하는 대구시 의원 5명이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메꿔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기존에 저희가 그 예타 면제 사업 같은 거, 그리고 또 아까도 모두 말씀드렸지만 물 인증원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지난 대선 때 저희 공약으로 대구시에서 요청받아서 저희가 해결을 했는데요. 그 해결하는 중심에 외람되지만 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시위에 들어가자마자 국장님이나 다른 분들이 와서 그 정책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고, 그걸 들고 정말 열심히 다녔었습니다. 그런 제가 미력하지만 그런 우리 국회의원님들이 계시지 않는 그 자리를 저희 시의원님 5분들과 손잡고 채우고 메워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주셨는데요. 안 계신데 자꾸 거론하기가 좀 그렇지만 우리 홍일학 지금 부시장님께서 어쨌거나 연정을 통해서 가셨으면 참 좋았겠지만 개인의 자격으로 어쨌거나 대구시의 부시장님으로 계십니다. 부시장님의 역할이 기대치도 높고 상당히 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회 내에서 저희가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서 그 간극을 메우는 역할을 해내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종숙 후보님 말씀해 주시죠. 예. 그래서 아까 제가 모두 발언 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시당위원장이 된다면 중앙당과 연결하는 채널을 다시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이제 뭐냐면 지금 현재 중앙당에 TK 특별위원회가 있지만 아쉽게도 지난 총선에서 김부겸 의원, 홍일학 의원이 당선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분 의원이 다 빠지고 나니 이 TK 특별위원회가 사실은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TK 지역에 국회의원 한 명도 없는 TK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지역의 현안이나 이해와 요구가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저는 시당위원장의 역할이고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대구 경북이 민주당 내에서 취약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TK 특별위원회가 꼭 필요하고, 이것이 그냥 잠깐 있었다가 말아지는 특별위원회가 아니라 상설적인 기구화로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강력하게 요구할 작정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대진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저는 대구시 지도부를 걱정해야 되는 게 아니고 대구 시민을 걱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총선 때 코로나19 사태로 문재인 중앙정부가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잘 아시지 않습니까? 또 정세균 총리께서도 대구 와서 사셨습니다. 살다시피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구시 지도부에 있다는 사람들이 무슨 짓을 했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당시 총선 후보자들이 서울로 쫓아가가지고 예산을 빨리 내려달라. 현재 자영업 하시는 분들 소상공인 전체 죽을 지경이다. 그래서 또 그 당시 총선 후보인 김부겸 의원님하고 또 다른 후보자도 올라가서 예산을 1조 800억 내렸지 않습니까? 그것을 집행을 지체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대구 시민입니까? 대구시 지도부입니다. 먼저 저는 예산정책협의고 어떤 그런 걸 떠나기 전에 보수층이 지배하는 이러한 대구시 정부 지도부에 대해서 해명을 요구하고 그러한 총선에 저희들 민주당 후보들은 그런 총선에 정말 순수하고 대구 시민을 구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에서 나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마음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공무원 집단의 수장이라는 분은 그러한 이상한 행태를 보이고 도대체 이게 무엇입니까? 이런 점에서 분명한 해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예, 다음 또 온라인 질문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대구시당 시당 사무실을 이전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후보들께서 상당히 논쟁을 하셨는데요. 시당 회의실을 당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지 가능하다면 어떤 신청 절차를 거쳐서 이용하도록 할 것인지 그리고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은 얼마나 줄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질문도 들어와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먼저 정종석 후보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예, 제가 만약에 시당위원장이 된다면 저도 사실은 사무실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여기는 지하철도 없고 해서 좀 오기도 불편하고 그 다음에 장소가 집권 여당이 갖고 있는 사무실로는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사무실 조금 더 평수가 있는 곳으로 옮겨서 저는 사랑방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렇고 동아리방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렇고 그래서 335 모여서 이야기하고 담소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당원들이 편하게 와서 이야기하고 회의도 하고 논의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제가 그 대구시장을 좀 탈바꿈 시켜야 되겠다는 것이 제 보관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진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네, 아까 제가 발언에서 여러 번 계속 지적했습니다. 장소를 옮긴다 하는 게 단순히 물리적 공간을 이동시키는 거 아닙니다. 현재 대구시가 대구시의 경제라든가 현재 좀 도심부가 굉장히 낙후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사항은 아까 그 질문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신앙 회의실을 이용할 수 있나? 당연히 당원이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권리가 있고 그렇지만 반드시 여기서 제가 당원님들께 말씀드려야 될 것은 현재 대구시당 전 당원이 8,000명에서 한 12,000명 정도입니다. 그러나 수도권이라든가 서구권의 당원에 비해서는 당원수가 너무 부족합니다. 현재 권리당원 월 1,000원 내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중앙당 예산이라고 하는 게 시당의 어떤 그런 인원수에 따라서 배분되고 또 예산이 굉장히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사실 중앙당이 요청을 해야 됩니다. 중앙당은 당연히 그런 정확한 배분에서 들어온 수입에 의해서 정확하게 그렇게 지출이 되기 때문에 우선 이 부분을 해결하려면 현재의 공간으로 부족합니다. 반드시 예산 확보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는 당 지도부, 새로 구성될 당 지도부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협의해서 아까 질문하신 그러한 문제점을 해결해야 되도록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이진양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그 대구시의회도 가보니까 맨날 문을 닫아놓고 토요일은 토요일에서 안 된다, 일요일은 일요일에서 안 된다, 저녁에는 퇴근해서 안 된다. 계속 이렇게 얘기해서 제가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활용도를 높여놨습니다. 사실 그런 것들 하나 바꿔내는데도 쉽진 않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자꾸 이전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저는 민주당에서 되게 오래 있었는데 한 20년 됐죠. 예전에 우리 당사를 보면 되게 칙칙하고 막 좀 을씨년스러운 그런 느낌이 좀 많았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게 몇 년 안 됐습니다. 이렇게 이사 온 지가. 처음에 이렇게 이사가 왔을 때 전 너무 행복했어요. 밝기도 되게 밝고 그리고 당직자들하고 이렇게 같이 함께 할 수 있고 이래서 너무 좋았었는데요. 지금 우리가 이제 공간을 이동하는 거나 이런 것들을 고민하기 전에 이 공간을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활용해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게 맞다. 이때까지 그렇게 공간에 대한 활용도에 대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논의되거나 심각하게 고민해 본 적이 있었던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후보들 다 앞으로도 당활동 열심히 하실 분들이기 때문에요. 같이 지혜를 모아서 지금 이 공간이라도 저희가 좀 지혜롭게 활용하는 방향을 좀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저쪽에서 여기 이전에 올 때도 사실은 비용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인테리어 하는 게 몇천만 원씩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소중한 장비가 좀 제대로 잘 쓰여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있는 데에서 저희가 활용하면 알토랑 같이 잘 사용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우리 당원 질문인데요. 후보님들께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만약에 소속 의원이나 소속 당원들이 성추행, 폭력, 음주운전, 경제 사기 등으로 적발될 경우 시당위원장이 되신다면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먼저 김대진 후보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네, 그 부분은 현재 시당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되면 성인지 인지 감수 교육을 남녀 당원 다 공이 교육을 받게 하고 또 그런 프로그램을 이수한 분에 대해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다음에 오는 그런 그 지방자치 분권 계획단이라는 그런 시스템을 가동해서 그런 부분에 심도 있게 연구를 하고 고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은 정종 이진년 후보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질문을 네, 제가 예. 사실 최근에도 여러 가지 우리 당 전체로 봤을 때 안타까운 일이 다 지역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음주는 끊임없이 무슨 별을 날듯이 끊임없이 지금 자꾸 일어나고 있죠. 이건 우리 대구시당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 일반 당원들 말고 적어도 당직을 맡고 있거나 그리고 당에서 어떤 위원회의 장들을 맡고 있는 이런 분들께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지금 끊임없이 또 몇 년에 걸쳐서 저희가 성추행이나 이런 것들이 자꾸 나타나서 정정숙 위원장님 예전에 뭐 그런 교육도 해주셔서 감사한데 성평등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시당에서 이루어졌죠. 그건 시당에서 되게 좋은 방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을 통해서 일깨워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특히 성추행이나 성희롱 또 이런 것들 그리고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당직을 맡고 있거나 지역에서 책임을 맡고 있는 부분 그런 분들에게서는 저는 좀 철퇴를 가야 된다. 좀 강력한 대응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경각심을 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전에 우리 김대중 위원장님도 지금 여러 가지 그런 것들 때문에 기든 아니든 힘든 과정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도 저희가 심도 있게 함께 고민해서 쓸데없는 마타도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정정숙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네, 당연히 성희롱, 성폭력, 경제 사범, 그다음에 음주, 폭력 이런 거에 대해서는 소속 의원 또 직책을 갖고 있는 당직을 갖고 있는 당원이라면 저는 단호하게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중앙당도 특히 성폭력에 대한 부분에서 소속 의원이 입후보할 때 어떤 일정의 성인지 감수성 교육이라든가 성평등 교육을 받지 않으면 마이너스 20% 하겠다라고 이미 당대표께서 공표를 하셨습니다. 저는 마땅하고 옳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구시당도 그 성희롱, 성폭력 교육을 상시화하고 지역위원회로 투어식으로 기본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교육으로 넣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선거할 때 지방의원 후보는 이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서 감점 혹은 가점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질문은 굉장히 많은 여러 당원들께서 해주신 질문입니다. 기초의원 후보 등록 및 심사 기준은 어떻게 개편하실 것인지, 당원에 등록한 지 얼마 되지 않은 후보가 경선도 거치지 않고 단독 후보를 받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먼저 이진년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려를 많이 끼쳐드렸습니다. 저희 기초의회에서도
운주 또 여러 가지 다른 일들 때문에 이탈자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또 그 과정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되게 그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지난번에 경선 안 거치고 단독적으로 경력이 당 경력이 얼마 없으신 분들이 공천을 받는 것에 대해서 오랜 시간 어려운 시간 어려울 때 당을 지켜주신 우리 당원님들은 허탈감이나 씁쓸함이 되게 클 거라고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그게 우리 당의 모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준비된 후보가 없었고 그리고 입당과 동시에 출마를 해야 되고 또 출마를 시켜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누구 개인을 탓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당의 그 역량이 그 정도밖에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어려울 때 지켜주신 우리 당원님들 기본적으로 존중해야 된다고 보고요. 하지만 또 우리 지역의 외연이나 이런 여러 가지를 고민한다면 또 열어놓기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늘 고민이 많죠. 49대 51인데 이 또한 그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구를 통해서 시스템화 시켜내서 그 누구도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그리고 또 어떤 누구가 시당위원장이 되더라도 이 시스템 안에 대해서 공천을 하게 되면 잡음이 나지 않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은 정정숙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예, 사실 그 당원님들께서 이야기하시는 당원 가입이 얼마 되지 않았는데 또 실제로 공천을 받고 또 출마해서 당선되려고 하는 케이스가 지난 지방선거 때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을 염려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아까 이질련 후보께서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 당에 사실은 이제 풀이 없었을 때는 그런 게 가능한데 이제 풀이 이제는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아카데미나 교육이나 이런 걸 많이 하게 되면은 이제 풀이 저는 강화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굳이 외부에서 급하게 데리고 오지 않아도 일정 정도 후보로 나설 사람들을 우리가 좀 해소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또 막을 수도 없는 게 지금 당규에는 그런 거를 어떻게 규정을 해놓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원들의 의견이 이렇다라면 우리가 또 중앙에 건의도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조금 이제 논의하는 과정 속에 테이블 위에 올려놔놓고 계속 조금 연구해야 될 사항인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저는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일단은 공천관리위원들을 엄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외부의 입김에도 흔들리지 않는 정도의 공천관리위원들을 선정을 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존중을 하고 그 다음에 당원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당원 배심원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대진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예, 아까 자꾸 제가 이사를 가야 된다고 말씀드린 거는 이사를 가면 도심의 어떤 공간을 큰 공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공약으로 대해서는 더불어 카페라 하는 그런 부분이 형성될 거고 그것이 이제 사회 경제적 기업이라 하는 그런 틀로 완성되고 또 그러한 부분과 계약을 해서 진행을 합니다. 자, 그러한 부분 더불어 카페라는 부분 그러한 부분을 각 지역위원회에 조사시킵니다. 각 지역위원회에 당당규가 정하는 그 룰 안에서 각 지역위원회에 더불어 카페를 그런 공간을 확보한다면은 좀 더 당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다가오는 지방공천의 어떠한 그 당원들 간의 평가 부분이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러한 그 공천 문제는 지난번 2018년도에 그런 문제가 있었지만은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우리 당이 발전해온 그런 진통이었습니다. 한 번에 다 얻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위원회에 그러한 상무위를 통해서 당원 활동이나 그러한 평가를 반드시 받고 또 우리 시당에서는 그러한 지방혁신 공천 시스템 내외 전문가님들을 모셔가지고 깊이 있는 연구를 통함으로써 최소 지방선거 6개월 전에는 구체적 룰을 만들고 우리 대구시당이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초석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대구의 민주당 지지율은 상당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 후보 모두 이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국회의원을 배출하지 못한 것 외에 다른 이기라는 이유가 있는지
새 후보들께서 한 말씀씩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종석 후보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한데 제가 질문의 요지를 잘 못 들었습니다. 아, 네.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구에서 민주당의 지지율은 올라가고 있는데 새 후보께서는 대구의 민주당이 위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기다. 예, 민주당의 위기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국회의원을 배출하지 못한 것 외에 위기라는 다른 이유가 있는지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세 명이 같이 하니까 싸잡아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민주당의 위기다라고 표현을 한 적은 없고요. 오히려 민주당은 이전보다 많이 변했는데 오히려 우리가 변하지 않았던 건 아닌가라는 점을 제가 이제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난 지방선거 때하고 비교는 못하겠지만 지난 대선 때하고 이번 총선에 비교하면 전체적으로 민주당 지지율은 올랐습니다. 약 8%가 올랐습니다. 그만큼 4년 만에 민심이 변했다는 거죠. 그러면은 저는 오히려 민심을 더욱더 변화시키기 위한 우리의 이제 노력들이 저는 다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대구 민주당이 풀어가야 될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김대진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좀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최근 1년에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져가지고 대구의 어떤 민심이 약간 좀 동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도 있었고 특히 총선 이후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대구시 지도부가 보여준 행태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그것을 여기서 구체적으로 나열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상당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현재 위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총선이란 참패 그렇지만 전국은 승리했습니다. 전체 지지율은 올랐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대구는 분명히 그 참패를 통해서 위기를 맞이한 건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민심을 확보하지 못한 정당은 앞으로 줄릴 위기가 당연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방선거, 대선, 남은 정권 재창출 이러한 것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러한 위기감, 즉 일본 전진을 위한 정돈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위기감은 100번 강조해도 위기의식은 100번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당원님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새로운 시당 지도부를 구성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철저히 분석하고 반성해서 새롭게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뜻에서 위기의식을 제기한 것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진현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전하고 비교를 하게 되면 예전에 제가 어릴 때 당원 생활할 때 선배님들 보면 출마를 하면 집안이 거덜난다고 할 정도로 선거 비용 보전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출마하는 것들은 자기 인생을 걸고 삶을 걸어야 될 정도의 결의가 필요했던 시절이 있었었고요. 그때 비교하자면 사실 저희는 상당히 좋아진 거죠. 그리고 전체적인 저희가 국회의원을 만들어내지는 못했지만 전체적인 평균 득표율이 오른 건 맞습니다. 상황이 좋아지는 건 맞는데요. 근데 전 한편으로는 그래서 바닥 민심이 지금 울렁거리고 있다. 근데 이 울렁거리는 바닥 민심이 우리 당 쪽으로 오느냐? 울렁거리는 이 민심이 우리 당으로 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미통당의 정서는 조금씩 퍼져나가고 있지만 이 민심들이 우리 당으로 오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이 위기라고 봅니다. 이때 위기 관리를 잘 해야 그렇게 흔들리던 밑에서 울렁거리는 이 민심들을 우리가 다 받아 안아야 되는데 과연 지금 우리가 준비되어 있는가? 위기 대처, 위기 관리 능력이 지금 준비되어 있는가? 그런 것들은 지금 제가 시당위원장이 되면 저희가 대책위를 꾸려서 전문가들과 통해서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지금 세계 경제가 어렵습니다. 지역 경제는 국가 경제도 어렵고 지역 경제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보수적인 동네에는 경제적인 다른 모든 걸 다 잘한다 하더라도 경제적인 이유로 모든 정책들을 타부시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대비도 저희가 해야 되는 거고요. 지금 할 일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들 힘을 같이 함께 모아줘야 될 저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치열하게 달려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순서입니다. 지금까지 토론을 하면서 각 후보들께서 하고 싶었던 말이 많았을 줄로 압니다. 그렇지만 미진했던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또 보충 발언 또
하시고 싶었는데 못하신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각 후보들에게 3분간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대진 후보께서 마지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세 분의 저와 두 분의 후보자님들을 모시고 우리 당원님들 앞에서 활기찬 정책 토론과 여러 가지 의견을 논의하고 나눴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제가 당초에 출마 선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우리 대구민주당이 나아가야 할 길을 밝혔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공화주의와 민주주의의 심장을 가진 정치 결사체의 주인인 우리 당원님을 모시고 우리 대구시장을 한번 새롭게 변모시키고자 저는 시당위원장 선거에 임하였던 것입니다. 앞으로 남은 과제 많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비록 이번 최근 총선에서 그러한 성적을 거뒀지만은 지난 30년 동안 우리 대구민주당은 꾸준히 전진하고 특히 우리 대구시당은 선배 선후배님들의 헌신과 노고에 의해서 발전해 왔습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이러한 지방선거, 대선 너무나 중차대한 과제를 안고 출범하는 시당 지도부입니다. 여기에 우리 당원님들이 모든 힘을 합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저도 미약하지만 모든 역량을 다해서 오늘 참석하시는 후보자님들과 함께 최선을 다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당 현재 너무 열악합니다. 시당의 지도자라는 분이 현재 경비조차도 자기가 이때까지 여태 2년 동안 빚을 내서 해온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시당의 재정은 대구 시당의 재정은 나름대로 또 충실해졌습니다. 한 3억 원 가까이 늘어났는데요. 그러한 부분에서는 정말 많은 노고와 수고를 하셨지만 한편 대단히 아쉽습니다. 그러한 역할을 제가 맡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당원님과 함께 이러한 대구시당이 정말 전국 정당, 우리 민주당 전국화 위치에서 정말 중요한 위치를 점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어떤 역할이 제대로 평가를 못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 당원님들과 함께 힘을 합해서 대구시당에 한번 철저한 변화와 계획을 모색함으로써 다가오는 지방선거와 대선에서 반드시 좋은 성과를 이뤄내리라 확신합니다. 물론 당연히 다시 한번 호소드립니다. 당원님들, 총선 이후에 비록 우리가 물러섰지만 그것은 일보 전진을 위한 잠시의 후퇴가 아니라 정돈인 것입니다. 이 정돈에 저 김대진이 앞장서겠습니다. 반드시 믿어주시고 당원님과 함께 끝까지 가는 적합한 후보 저 김대진을 꼭 밀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년 후보께서 마지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원과 함께 가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제가 물러나지 않겠습니다. 선명성을 가지겠습니다. 저희가 민주당답게 가장 민주당다운 게 무엇인가 고민했습니다. 대구에서 가장 민주당다운 거는 물러서지 않는 용기, 요거도 먹고 버텨낼 수 있는 용기,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완전히 새로운 감각으로, 새로운 소통 방식으로,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대구시당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저는 민주당이 20년 동안 만들어낸 사람입니다. 20년 당원 생활이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당원과 함께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다들 좀 진부하죠. 당원이 주인되는 대구시당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진부한데요. 이때까지 한 번도 당원이 주인되어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부터 당원이 비로소 당원이 주인이 될 준비를 이제 시작하는 단계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중요합니다. 지금 대선도 있고 다음 총선 지방선거도 있는데요. 집권당의 대구시당의 위상을 높여내겠습니다. 민주당의 정체성을 가져가겠습니다. 민주당 정권 재창출의 선봉장이 되어야 합니다. 대구가 가지는 전국적인 상징성이 굉장히 큽니다. 대구를 고민해야 되고 대구 시민을 고민해야 되고 대구의 우리 민주당 당원을 고민해야 됩니다. 그리고 집권을 고민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방 집권도 함께 고민해야 됩니다. 그 선봉에 제가 서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부족한 것들이 많습니다. 선후배분들이 또 우리 당원들이 우리 당원들 중에 전문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 함께 하겠습니다.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대구 민주당이 전국에서 가장 괜찮은 대구시당으로 만들어낼 자신이 있습니다. 저는 코로나 사태 때 대구시당과 함께 했습니다. 노력했고요. 일을 같이 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것들에 대한 목소리는 철저하게 냈습니다. 그것이 가장 민주당다운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러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저희 기호 1번입니다. 함께 해주시고요. 건강한 당원이 또 건강한 조직을 만들고 건강한 리더를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특정 정치인의 기대는 정치하지 않겠습니다. 당원 이진년, 그리고 대구시의회에서 일하고 있는 열일하고 있는 열혈 당원 이진년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호 1번 이진년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정숙 후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당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시당위원장이 되면 정말로 당원이 주인이 되는 모든 권리들을 당원 여러분께 돌려드리겠습니다. 당원 배심원 제도를 제가 얘기를 하니까 당원님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실행시키겠습니다. 당원 여러분, 당내 경선은 재미나고 신나게 그러나 열정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혹자는 아름다운 경선이 어디 있냐고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2년 전 대구시당 여성위원장 선거를 하면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치러졌고 마무리 또한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의 노력만으로는 힘듭니다. 후보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시당 위원장 선거에서 일부 잡음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수의 성지에서 보수의 텃밭이라고 불리는 이곳에서 미통당과 싸워야지 우리 내부끼리 싸워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부족하고 화가 나더라도 조정하고 풀어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우리도 이제 안목을 넓혀야 합니다. 우리의 정치적 시각이 대구 경북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2020년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소통하고 어떻게 외연을 확대해 나가면서 민주당을 지역 내에서 키워나갈 것인지를 연구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저는 그것이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최대의 과제이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내부에서부터 저는 실력을 길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 조직을 재정비하고 당원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지역 현안에 대해서 적극 개입하고 중앙당, 정부와 연결하여 지역의 장기적 먹거리, 아젠다를 찾아내어야 합니다. 이것이 저는 정권 재창출과 지방선거 승리의 기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미래의 대구 경북이 살아가야 할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회의원 비례대표 승계 후보 저 정종숙이 끊어진 연결 통로 복원하고 대구 민주당 정비를 통해서 정권 재창출과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당원들의 지지와 응원으로 선출된 비례대표 후보 정종숙이 이제 당에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세 분 모두 다 수고하셨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으로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위원장 후보 토론회 어떻게 보셨습니까? 진행자의 중간중간 미숙한 점도 있었다는 점 먼저 사과드리고요. 제가 한 당원이 보내주신 마지막 말씀 전해드리면서 이 토론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당원께서 보내주신 글은 이렇습니다. 세 분 중에 누가 당선되시든지 큰 틀에서 협력해 주시고 화합해 주시겠다는 약속들을 꼭 해 주길 바랍니다. 결과에 승복하고 세 분 모두 단합해서 이끌어 주시는 건 맞겠죠? 라고 당원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세 분 맞습니까? 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주최하고 대구경북 인터넷 기자협회 그리고 뉴스민 대구경북 오마이뉴스가 함께한 대구시당 위원장 선거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방송 지켜봐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